오늘도 조용히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중년 이후 남성분들이 혼자 끙끙 앓기 쉬운 주제를 최대한 담백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예전처럼 몸이 가볍지 않고 기운이 축 처지고 자신감까지 함께 내려앉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많은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단정해 버립니다. 그런데 꼭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 결론은 이겁니다. 남성의 활력은 마음가짐만의 문제가 아니라 혈류와 신경의 협업으로 만들어지는 생리적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협업이 흐트러지는 지점이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지점을 이해하면 비싼 제품을 먼저 찾기 전에 할 수 있는 기본 점검이 생깁니다. 다만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특정 치료를 약속하거나 어떤 방법으로 누구나 즉시 개선된다고 말하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특히 발기부전이나 성기능 저하 같은 문제는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전립선 문제, 수면장애, 우울불안, 복용 약물의 영향까지 매우 다양한 원인이 엮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지속되거나 갑자기 악화되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몸의 흐름 관점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생활 속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병원을 가야 할 이유를 더 분명히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기능을 심리나 분위기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심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발기의 기본 원리는 꽤 단순합니다. 혈액이 들어오고 머무르고 다시 빠져나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혈관의 상태, 혈류의 속도, 그리고 무엇보다 신경계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걸 종종 수도 시스템에 비유합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잘 안 나온다고 가정해 보죠. 대부분은 수도꼭지 끝만 만지작거리며 왜 안 나오지 합니다. 그런데 진짜 원인이 저 멀리 배관이 꺾였거나 수압이 약하거나 밸브가 잠겨 있으면 수도꼭지 끝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이 어렵습니다. 남성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위가 문제라서가 아니라 그 부위로 가는 길목에서 흐름이 방해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흐름을 방해하는 세 군데의 관문이라는 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랫배 중심부. 둘째, 사타구니 안쪽의 길목. 셋째, 허리 아래쪽 끝의 신경허브. 이 세 군데를 각각 공급, 통로,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후반에는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점검할 수 있도록 요일별로 나눠서 실천하는 방식까지 소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치료 처방이 아니라 생활 점검 루틴의 제안입니다. 특히 피부에 자극을 주는 방법은 체질과 질환에 따라 위험할 수 있으니 안전 수칙을 꼭 함께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관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복부, 쉽게 말해 배꼽 아래의 중심부입니다. 이 부위는 우리 몸에서 굵은 혈관이 갈라져 골반과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길목과 가까운 곳입니다.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몸이 피곤하고 차가워지면 가장 먼저 말초로 가는 길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은 생존이 우선입니다. 몸이 지금은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고 판단하면 손끝 발끝 같은 말초뿐 아니라 생식기 쪽 혈류도 후순위로 돌려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몸이 긴장 상태거나 체온이 떨어져 있거나 스트레스가 높거나 수면이 부족하면 그 자체가 밸브를 조이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중요한 오해를 합니다. 좋은 걸 먹으면 좋아지겠지, 강한 약을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조건이 엉켜 있으면 약의 도움도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내 몸이 지금 차갑고 긴장된 상태인지를 점검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아랫배가 늘 차고 소화가 더디고 하체가 무겁고
허벅지 안쪽이 뻐근하고 잠이 얕고 아침이 유독 힘들다면 그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이런 신호들은 단순 피로가 아니라 생활 습관과 순환 상태의 힌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관문을 어떻게 다룰까요? 핵심은 따뜻함과 호흡입니다. 아랫배에 따뜻한 자극을 주면 몸은 안전하다, 긴장을 풀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기 쉽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온열 파스 같은 피부 자극 제품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제품을 권하기보다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극은 약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따뜻함이 목적이지 뜨거움이 목적이 아닙니다. 셋째, 피부를 태우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온찜질입니다. 너무 뜨겁지 않은 온열팩이나 따뜻한 수건으로 하복부를 덮고 편안하게 누운 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부풀고 내쉴 때 배가 천천히 가라앉는 그 리듬이 중요합니다. 이때 몸은 자연스럽게 긴장을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만약 피부 자극 제품을 사용하겠다면 반드시 안전 수칙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로 말초 감각이 둔한 분들, 피부가 약한 분들,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 항응고제나 스테로이드 연고를 자주 쓰는 분들, 피부염이 있는 분들은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 없이 강한 온열 제품을 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느낌만 주는 제품은 목적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냉감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염증이나 열감이 심한 근육통에는 냉감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따뜻하게 풀어주는 목표와는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품의 느낌만 믿지 말고 내 몸의 상태와 목표가 무엇인지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아랫배에 뭘 붙이면 된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놓치는 건 하루 종일 복부를 접은 자세로 지내며 배에 숨을 안 쉬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허리가 굽고 배가 접히고 호흡이 얕아지면 골반 주변의 긴장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몸은 더 쉽게 전투 모드로 가고 전투 모드에서는 성기능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첫 번째 관문에서 가장 값싼 처방은 이것입니다. 저녁에 샤워하고 나서 또는 잠들기 전 하복부에 따뜻함을 주고 숨을 깊게 쉬는 시간 15분만 만들어 보세요. 이 15분이 어떤 분들에겐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장 어떤 변화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몸의 조건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타구니와 허벅지 안쪽, 말하자면 골반에서 다리로 넘어가는 길목입니다. 여기는 혈관과 신경, 림프가 복잡하게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 이 길목을 자주 눌러버립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이 부위가 접히고 압박되고 근육과 근막이 뻣뻣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운전 오래 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일하시는 분들, 허벅지 안쪽이 뻐근하거나 저릿한 분들은 이 길목의 긴장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서 강한 자극으로 밀어붙이면 오히려 불편감이 늘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부가 얇고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관문을 다룰 때는 부드럽게 통로를 열어준다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저는 특정 방법을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순서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기가 어렵다면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걷습니다. 둘째, 서서 다리를 살짝 벌리고 골반을 가볍게 흔들거나 허벅지 안쪽을 과하게 누르지 않는 범위에서 천천히 늘려줍니다. 셋째, 샤워 후에 따뜻한 물줄기로 사타구니 주변과 허벅지 안쪽을 잠깐 데워주는 정도로 시작해 보세요. 넷째, 옷차림도 중요합니다. 너무 꽉 끼는 허리띠나 바지, 타이트한 속옷은 이 길목에 압박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흔한 변수입니다.
만약 피부 자극 제품을 이 부위에 쓰겠다면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강한 온열은 화상을 만들 수 있고 접착 성분이 자극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땀이 차는 부위라서 붙여놓고 오래 방치하면 트러블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니 이 부위는 적게, 짧게, 약하게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당뇨가 있거나 감각이 둔하다면 이 부위는 자가 실험을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라리 스트레칭과 보행, 자세 교정이 훨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관문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문 하복부는 몸의 중심 온도와 긴장을 다루는 곳입니다. 두 번째 관문 사타구니 길목은 오래 앉는 습관으로 생기는 압박과 뻣뻣함을 풀어주는 곳입니다. 이 두 관문만 정리해도 많은 분들은 내 몸이 왜 요즘 이렇지의 실마리를 얻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지막 핵심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좌절합니다. 혈류를 이야기하며 걷기, 찜질, 스트레칭까지는 해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반응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연료만 채운다고 엔진이 도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동을 거는 스위치가 따로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세 번째 관문, 즉 허리 아래쪽 끝에 있는 신경의 스위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새 관문을 무리하지 않게 돌려가며 점검하는 요일별 루틴까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문인 하복부, 두 번째 관문인 사타구니 길목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몸이 차갑고 긴장되어 있으면 말초로 보내는 흐름이 줄어들 수 있고, 오래 앉는 생활은 골반에서 다리로 넘어가는 통로를 눌러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정리해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걷기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따뜻하게도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여전히 반응이 없더라.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의 세 번째 관문이 등장합니다. 혈액이 준비되어 있어도 뇌가 지금은 안전하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스위치는 쉽게 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스위치는 생각보다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세 번째 관문은 허리 아래쪽 끝, 엉치뼈 주변이라고 부르는 부위입니다. 해부학적으로는 골반의 뒤쪽에 위치한 뼈 구조와 그 주변을 지나가는 신경들이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신경입니다. 남성의 성기능은 단순히 혈류의 문제가 아니라 혈류를 받아들일 준비를 시키고 유지하도록 명령하는 신경계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특히 몸이 휴식 모드일 때 활성화되는 신경계는 성기능에도 유리한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반대로 몸이 전투 모드, 즉 긴장과 스트레스에 치우쳐 있으면 같은 몸이라도 반응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가라고 자책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생존에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번식과 관련된 기능을 뒤로 미루는 쪽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높고 수면이 부족하고 긴장이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내가 지금은 여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보내는 길을 조금 열어두었더라도 신경회로 자체가 협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 번째 관문은 혈관을 확장하자보다 몸의 전투 모드를 내려놓자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평소의 생활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한 채로 어깨에 힘을 주고 호흡은 얕고 빠르고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자다가도 자주 깨고 새벽에 한 번쯤 화장실을 다녀오고 아침에 몸이 무겁고 낮에는 커피로 버티고 이런 패턴이 이어지면 몸은 쉬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쉬는 법을 잊으면 휴식 모드로 넘어가는 신경의 스위치가 둔해집니다. 성기능이 먼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기능은 생존의 필수 기능이 아니라서 몸이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고 판단하면 가장 먼저 양보되는 영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관문은 어떻게 점검할까요? 핵심은 등 뒤에 긴장을 내려놓는 루틴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두 가지 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세와 호흡으로 스위치를 내리는 방법.
둘째, 온열 자극을 이용해 이 부위를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 다만 온열 자극은 피부 손상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 수칙을 함께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자세와 호흡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잠들기 전 침대에서 하는 루틴입니다. 등을 대고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발바닥을 바닥에 둡니다. 허리 아래가 뜨는 느낌이 들면 얇은 수건을 말아 허리 아래에 살짝 받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숨을 천천히 내쉽니다. 이때 포인트는 들이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길게 하는 것입니다. 내쉬는 숨이 길어지면 몸은 긴장을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의식적으로 내려놓고 턱이 굳으면 살짝 풀어줍니다. 이 동작을 10분 정도만 해도 어떤 분들은 등 뒤가 풀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바로 그 느낌이 세 번째 관문을 건드리는 시작점입니다. 자극을 강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스위치를 내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둘째, 온열입니다. 여기에서 온열은 뜨거움이 아닙니다. 따뜻해서 편안하다가 목표입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온찜질입니다. 엉치뼈 주변과 허리 아래쪽을 따뜻한 팩으로 덮고 누워서 앞서 말한 느린 호흡을 하면 됩니다. 이때 욕심을 부려 뜨겁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감각이 둔한 분들은 화상을 알아차리기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손등으로 온도를 먼저 확인하고 반드시 낮은 온도에서 짧게 시작하는 게 원칙입니다. 어떤 분들은 온열 파스 같은 제품을 떠올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특정 제품을 권하는 방송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사용하겠다면 피부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셔야 합니다. 접착 부위가 붉어지거나 가렵거나 따갑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들 때 붙여놓고 아침까지 같은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각이 둔한 분, 피부가 약한 분, 고령의 어르신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안전하게 접근하려면 짧게 시험하고 피부 반응을 확인하고 조금씩 조절해야 합니다. 몸을 살리려다 피부를 상하게 하면 루틴 자체를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부위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느냐? 핵심은 긴장 완화입니다. 허리 아래쪽과 골반 주변이 굳어 있으면 골반저 근육도 같이 긴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반저 근육은 혈류가 들어오고 머무르는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무엇보다 전반적인 긴장 상태를 반영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허리가 늘 뻐근하고 엉치가 뻣뻣한 분들은 몸이 이미 긴장 패턴에 익숙해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관문은 결국 몸을 전투 모드에서 휴식 모드로 전환시키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세 관문을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이걸 매일 다 해야 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리해서 세 군데를 동시에 다 하려고 하면 오래 못 갑니다. 특히 피부 자극을 사용하는 방식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로테이션입니다. 몸은 자극에 적응합니다. 쉬는 날이 있어야 다음 자극에 다시 반응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부가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관문을 요일별로 나눠서 점검하는 루틴을 소개하겠습니다. 앞편과 같은 구성으로 기본 틀은 단순합니다. 평일에 집중하고 주말에는 쉬는 방식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숫자는 모두 한글로 풀어 말하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첫 번째 관문, 즉 하복부 중심의 날로 잡습니다. 주말 동안 흐트러진 생활 리듬이 월요일에 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주의 시작에는 몸의 중심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고 호흡을 깊게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녁 샤워 후 하복부를 따뜻하게 하고 복식 호흡을 하십시오.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15분에서 20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만약 걷기를 함께 하고 싶다면 저녁 식사 후에 가볍게 걸은 다음에 이 루틴을 붙이면 더 좋습니다. 이때 핵심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수요일은 두 번째 관문, 사타구니 길목과 허벅지 안쪽을 풀어주는 날로 잡습니다. 중반이 되면 하체가 무거워지고 앉아있는 시간의 누적이 체감되는 날이기 쉽습니다.
이날은 따뜻하게 데우는 방식이든 스트레칭이든 접혀 있던 길목을 펴준다는 목표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다리를 과하게 벌려 무리한 스트레칭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꾸준히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식은 서서 제자리 걷기 또는 짧은 산책입니다. 그 다음 샤워 후 따뜻한 물로 하체를 잠깐 풀어주면 됩니다. 만약 이 부위에 피부 자극 제품을 사용한다면 아주 짧게 아주 작은 범위로 피부 반응을 확인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목요일은 세 번째 관문, 즉 신경 스위치를 다루는 날로 잡습니다. 이날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잠들기 전 몸을 휴식 모드로 확실히 전환시키는 것. 침대에서 등을 대고 누워 느린 호흡을 하고 허리 아래쪽과 골반 뒤쪽의 긴장을 풀어주는 루틴을 하십시오. 따뜻한 찜질을 곁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이날은 특히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긴장했는지를 되짚어 보는 날로 삼으셔도 좋습니다. 긴장이 높은 날일수록 스위치는 더 잘 안 켜집니다. 그러니 목요일은 성과를 내는 날이 아니라 조건을 만드는 날입니다. 금요일과 주말은 테스트와 휴식으로 잡습니다. 금요일은 개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금요일에도 목요일 루틴을 한 번 더 하고 싶을 수 있고 어떤 분은 금요일부터는 쉬고 싶을 수 있습니다. 저는 원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의 감각은 쉬어야 살아납니다. 피부도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과도한 자극을 멈추고 대신 걷기와 수면, 스트레스 관리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건 성기능뿐 아니라 전반적인 혈관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쉬어야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루틴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며칠 했는데 왜 바로 변화가 없냐고 묻습니다. 몸은 하루 이틀로 확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굳어있던 습관과 긴장 패턴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몇 주는 조건을 만드는 루틴을 지속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보통 3주 정도를 하나의 단위로 잡아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역시 개인차가 큽니다. 어떤 분은 첫 주부터 수면이 깊어지는 걸 느끼고 어떤 분은 2주째부터 하체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고 어떤 분은 한 달을 해야 체감이 옵니다. 핵심은 강한 자극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조건을 회복시키는 방향입니다. 자, 이제 안전수칙을 반드시 말씀드려야 합니다. 피부 자극을 주는 방식은 언제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온열 자극은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화상은 생각보다 쉽게 생기고 고령일수록 회복이 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처음부터 오래 하지 말 것. 둘째, 뜨겁다고 느끼면 즉시 중단할 것. 셋째, 감각이 둔한 분은 자가 사용을 피하거나 의료진과 상의할 것. 넷째, 피부가 붉어지거나 가려우면 중단할 것. 다섯째, 같은 자리에 반복해서 붙이지 말 것. 여섯째, 떼어낼 때는 무리하게 뜯지 말 것. 따뜻한 물로 불리거나 피부에 부담이 덜한 방식으로 천천히 제거해야 합니다. 떼어낸 뒤에는 피부를 진정시키는 보습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루틴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혈관 위험 신호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별도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할 때 가슴이 조이거나 숨이 유독 차거나 다리가 쉽게 저리고 통증이 생기거나 갑작스런 발기 기능 저하가 나타나거나 평소보다 극심한 피로가 지속된다면 단순 생활 루틴만으로 넘기지 말고 의학적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성기능 저하는 때로 혈관 건강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끄럽다는 이유로 숨기지 마시고 오히려 몸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편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두 가지를 다룹니다. 첫째, 왜 어떤 날은 되고 어떤 날은 안 되는지, 즉 컨디션의 변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둘째, 이 루틴과 함께 병행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짧은 마사지와 생활 습관의 디테일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걷기의 강도, 수면 준비 루틴, 카페인과 음주의 타이밍, 앉는 자세 교정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즉 흔한 실수들을 콕 집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앞편에서 세 가지 관문, 그러니까 하복부의 중심 온도, 사타구니 길목의 압박, 허리 아래쪽의 신경 스위치까지 차례대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전혀 반응이 없을까?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면 괜히 마음을 다치거나 자책할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루틴을 어디에서 조정해야 하는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기능의 컨디션은 기분처럼 변덕스러운 게 아니라 몸의 조건이 조금만 바뀌어도 즉시 영향을 받는 생리적 지표에 가깝습니다. 수면이 1시간만 부족해도, 스트레스가 하루만 높아도, 술이 조금만 과해도, 혈당과 혈압이 흔들려도, 하체가 눌리는 시간이 길어져도 스위치가 덜 켜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의 결과로 나를 평가하지 마시고 조건을 점검하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편이 훨씬 건강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성기능 저하를 내가 끝난 것 같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그 절망감이 문제를 더 키웁니다. 왜냐하면 절망감 자체가 또 스트레스이고 스트레스는 전투 모드를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전투 모드가 강화되면 휴식 모드가 약해지고 휴식 모드가 약해지면 스위치가 더 안 켜집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다룰 때 결과보다 과정을, 과정보다 조건을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조건이 회복되면 결과는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저질환이나 약물 영양, 혈관 질환이 중요한 원인인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망가졌다는 식의 해석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컨디션을 흔드는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일까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수면. 둘째, 스트레스. 셋째, 혈관 상태를 흔드는 생활 습관, 특히 음주와 식사. 넷째, 골반과 하체의 압박, 즉 오래 앉는 습관과 움직임 부족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점검하면 어느 지점에서 스위치가 꺼지는지 실마리가 잡힙니다. 첫째는 수면입니다. 여기에서 수면은 단지 시간이 아닙니다. 질이 중요합니다.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자다가 자주 깨는지,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오는지, 아침에 개운한지, 낮에 졸음이 심한지, 콧골이가 심한지 같은 것들이 전부 수면의 질과 연결됩니다. 특히 콧골이와 무호흡이 의심되는 분들은 성기능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면이 부족하면 그날 하루 교감신경이 올라가고 교감신경이 올라가면 휴식 모드가 약해지며 휴식 모드가 약해지면 스위치가 둔해집니다. 이건 매우 일관된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첫 번째 보조 루틴은 잠들기 전 준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머리가 달립니다. 그 상태에서 스위치를 켜려고 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가능한 한 조명을 낮추고 자극적인 화면은 줄이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족욕을 하고 숨을 길게 내쉬는 호흡을 몇 분만 해 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것을 길게, 천천히, 아주 조용히. 그렇게 하면 몸은 이제 전투가 끝났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이게 세 번째 관문, 신경 스위치를 돕는 가장 기본이 됩니다. 둘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회복입니다. 스트레스가 있어도 풀어낼 통로가 있으면 전투 모드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풀어낼 통로가 없습니다. 야근, 인간관계, 경제 걱정, 가족 걱정 이런 것들을 머리에 안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면 몸은 밤에도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짧고 단순한 방법을 권합니다.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을 정리하려 하지 말고
오늘 몸이 어디에 긴장했는지만 확인해 보세요. 어깨, 턱, 가슴, 배, 골반. 그리고 그중 한 군데만 풀어도 됩니다. 전부를 풀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한 군데만 선택해서 따뜻하게 해주고 숨을 길게 내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이라고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음주가 대표적입니다. 술을 마시면 그 순간에는 긴장이 풀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 안에서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탈수가 생기고 혈관과 심장에 부담이 갈 수 있고 다음 날 컨디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왜 이러지의 답이 전날 밤 술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과식입니다. 저녁에 과식을 하면 몸의 에너지가 소화로 몰리고 잠이 얕아지고 몸이 무거워집니다. 특히 늦은 시간에 탄수화물 과다 섭취는 수면과 컨디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은 가볍게, 잠은 깊게라는 원칙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리고 카페인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조절해 보십시오. 카페인은 사람마다 분해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오후에 한 잔만 마셔도 밤에 몸이 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오래 앉는 습관입니다. 이건 앞편에서 두 번째 관문과 연결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사타구니 길목이 눌리고 골반 주변이 굽고 하체로 내려가는 흐름이 답답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답답함이 오래 누적되면 하복부도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처방은 짧게 자주 움직이기입니다. 길게 운동할 시간이 없으면 한 번에 10분씩만 걸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빈도입니다. 앉아있는 시간 자체를 끊어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컨디션 변동의 원인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그럼 무엇을 더하면 좋으냐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앞편에서 예고했던 대로 함께 병행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짧은 마사지와 생활 디테일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증이 있거나 지병이 있는 분들은 무리하지 말고 악화되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복부 호흡 마사지입니다. 마사지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닙니다. 손바닥을 하복부에 얹고 숨을 들이마실 때 손바닥이 살짝 올라오고 내쉴 때 천천히 내려가게 합니다. 그 리듬을 반복합니다. 이때 배를 강하게 누르지 않습니다. 힘을 주면 오히려 긴장이 올라갑니다. 아주 가볍게 따뜻하게. 만약 배가 차갑다면 손을 비벼서 손바닥을 따뜻하게 만든 뒤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시작이 됩니다. 목적은 혈관을 억지로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몸이 긴장을 내리는 쪽으로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타구니 길목을 위한 접힘 풀기입니다. 여기서도 강한 압박은 피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쉬운 방법은 자세입니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 골반이 뒤로 말리면 사타구니가 더 접힙니다. 가능한 한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허리가 과하게 굽지 않도록 신경 써보세요. 그리고 틈날 때마다 일어나서 다리를 쭉 펴고 허벅지 안쪽이 뻐근하지 않을 정도로만 가볍게 늘립니다. 손으로 누르는 마사지를 하고 싶다면 사타구니의 민감한 부분을 직접 누르기보다 허벅지 안쪽의 근육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통증이 나오면 멈추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허리 아래쪽, 엉치 주변을 위한 긴장 해제 루틴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건 따뜻함과 호흡의 조합입니다. 엉치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등을 대고 누워 무릎을 세운 뒤 숨을 내쉬며 허리 아래쪽을 바닥에 가볍게 가까이 붙이는 느낌을 줍니다. 어떤 분들은 이때 골반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며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편안함이 핵심입니다. 편안함이 쌓이면 신경 스위치는 다시 민감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흔한 실수, 즉 이건 하지 마십시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장 결과를 만들려고 과도한 자극을 주는 것. 어떤 분들은 온열 자극을 강하게 오래 하면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험합니다. 피부 화상과 염증이 생기면 오히려 멈춰야 하고 그 기간 동안 긴장과 불안이 더 올라갑니다.
둘째,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는 것. 몸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수면과 스트레스, 순환은 서서히 회복되는 영역입니다. 셋째, 세 군데를 매일 다 하려고 하는 것. 로테이션이 필요합니다. 쉬는 날이 있어야 다음 주에 다시 반응이 살아납니다. 넷째, 술과 과식을 하면서 루틴만으로 해결하려는 것. 조건을 망가뜨리는 습관이 그대로면 루틴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불안과 자책으로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것. 불안은 전투 모드를 강화합니다. 전투 모드에서는 스위치가 더 안 켜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럼 언제 병원을 가야 하느냐를 물으십니다. 저는 기준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증상이 갑자기 생겼거나 빠르게 악화되는 경우, 가슴 통증이나 숨참, 다리에 심한 통증과 저림이 동반되는 경우,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데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 수면 무호흡이 의심되는 경우, 복용 중인 약물이 늘어난 뒤부터 증상이 시작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생활 루틴만 붙잡지 말고 의학적 평가를 받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남성 기능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 지표일 수 있습니다. 숨길 일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얼마나 해야 변화가 오느냐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기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첫 주에는 수면의 질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지 보십시오. 둘째 주에는 하체의 무거움이 줄어드는지 보십시오. 셋째 주에는 아침 컨디션이 달라지는지 보십시오. 변화가 아주 작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반대로 변화가 전혀 없거나 오히려 악화된다면 그 자체가 다른 원인을 확인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의료진과 상의하십시오. 다음 편에서는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로테이션 루틴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붙일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청하시는 루틴과 함께 병행하면 좋은 아주 짧은 손기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댓글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예를 들면 저녁에 하는 게 좋은지, 아침에 하는 게 좋은지, 운동은 어떤 걸 해야 하는지, 부부 관계의 타이밍은 어떻게 잡는지 같은 부분도 가능한 범위에서 원칙 중심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앞편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머릿속에 큰 그림이 정리되셨을 겁니다. 하복부는 공급의 조건을 만드는 곳이고, 사타구니 길목은 통로가 눌리지 않게 관리하는 곳이며, 허리 아래쪽은 전투 모드를 내려놓고 휴식 모드로 넘어가게 하는 신경 스위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서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흐름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붙일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꼭 묻는 질문들의 원칙 중심으로 답해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언제 하는 게 좋으냐는 질문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저녁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낮에는 몸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하는 동안에는 긴장과 집중이 필요하고 그 자체가 전투 모드를 올립니다. 반면 저녁은 전투를 내려놓고 회복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복부의 따뜻함과 호흡, 허리 아래쪽의 긴장 해제 루틴은 밤에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샤워 후에는 체온이 올라가고 근육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루틴을 붙이기 좋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저녁이 정답은 아닙니다. 야간 근무를 하거나 수면 패턴이 다른 분은 본인의 생활 리듬에 맞춰 조절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몸이 휴식으로 넘어가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스위치를 돕는 행동을 얹어주면 효과가 더 잘 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아침에 해도 되느냐입니다. 됩니다. 다만 아침은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아침에는 몸을 깨우는 쪽이 우선이기 때문에 강한 온열이나 과한 자극보다는 가벼운 움직임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기상 후에 창문을 열고 빛을 잠깐 쬐고 물을 한 컵 마시고 짧게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체의 정체를 풀어주는 정도가 좋습니다. 아침에 하복부를 따뜻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날의 일정이 빡빡한 분은 오히려 아침부터 뭔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이 스트레스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가볍게, 짧게, 부담 없이가 원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묻습니다. 운동은 뭘 해야 하느냐? 이 질문에 저는 늘 같은 답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심혈관 건강, 혈당 조절, 수면의 질, 스트레스 완화까지 연결되는 기본입니다. 고강도 운동을 꼭 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무리한 운동은 피로를 누적시키고 그 피로가 수면을 망치고 수면이 망가지면 스위치가 더 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의 체력에서 기분 좋게 끝나는 강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를 하고 가능하면 계단을 조금 더 쓰고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을 끊어주는 것.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해도 많은 분들이 하체의 무거움이 달라지는 걸 먼저 느낍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성기능의 조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해 하나를 짚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체 근육을 키우면 된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과한 근력 운동을 시작합니다. 근력 운동은 분명 좋은 운동입니다. 다만 문제는 타이밍과 회복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고 나면 몸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 없이 계속 밀어붙이면 몸은 전투 모드가 길어지고 긴장이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고 싶다면 과감하게 욕심을 줄이고 운동하는 날과 쉬는 날을 나눠서 수면이 망가지지 않는 범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했더라도 잠들기 직전에는 오히려 몸을 진정시키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운동은 연료를 쓰는 일이고 잠은 연료를 채우는 일입니다. 이 둘이 부딪히면 몸은 혼란스러워집니다. 이제 부부 관계의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라는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매우 섬세하고 개인차가 큽니다. 다만 원칙은 하나입니다. 결과를 목표로 하면 긴장이 올라갑니다. 긴장이 올라가면 스위치는 더 안 켜집니다. 그러니 상대와의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시간이 먼저입니다. 대화든 스킨십이든 몸이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을 때 스위치가 켜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오늘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이 생기면 몸은 그 압박을 스트레스로 해석하고 전투 모드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이밍을 기술로 잡기보다 조건으로 잡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수면이 괜찮았던 날, 술이 없거나 적었던 날, 하루에 긴장이 비교적 잘 풀린 날, 이런 날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파트너와 이 문제를 숨길 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기면 부담이 커지고 부담은 긴장을 만들고 긴장은 스위치를 끕니다. 그 다음으로 이 루틴을 하다가 갑자기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면 어떡하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저는 그걸 실패라고 보지 않습니다. 컨디션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한번 좋아졌다면 몸이 반응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조건을 찾으면 됩니다. 어떤 날 나빠졌다면 그날의 변수를 되짚어 보십시오. 수면, 스트레스, 술, 과식, 장시간 앉기, 갑작스러운 피로. 대개는 그중 하나가 걸립니다. 물론 언제나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실마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 자책과 불안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자책과 불안은 곧바로 스위치를 더 끕니다. 그러니 되짚고 조정하고 다시 루틴으로 돌아오는 것이 정답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마사지로 확실히 뚫는 방법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아주 단순한 손기술 하나만 제안하겠습니다. 손기술이라고 해도 과장하면 안 됩니다. 목적은 혈관을 억지로 뚫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손바닥을 따뜻하게 비빈 다음 하복부에 얹고 숨을 내쉬며 배가 부드럽게 내려가게 합니다. 그 상태에서 손바닥이 따라 내려가도록 가볍게 얹어두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억지로 눌러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그 느낌이 오히려 긴장을 만듭니다. 두 번째로 허리 아래쪽이 뻣뻣한 분들은 옆으로 누워 무릎을 약간 굽힌 자세로 엉치 주변을 따뜻한 손으로 덮고 숨을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그 자세는 몸이 경계심을 낮추기 쉬운 자세입니다. 이런 단순한 방식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스위치를 켜는 데에는 안전의 신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안전을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피부 자극을 이용하는 방식은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온열 자극은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감각이 둔한 분은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몸의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따뜻한 자극에 오히려 두근거림이나 어지러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신호가 있으면 즉시 멈추십시오. 생활 루틴은 내 몸을 돕는 것이어야지 내 몸을 시험대에 올리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방송의 핵심을 한 번에 묶어 드리겠습니다. 남성의 활력은 한 가지 요소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가 들어오고 길이 열리고 스위치가 켜져야 합니다. 하복부는 피가 내려갈 준비를 만드는 곳입니다. 사타구니 길목은 그 피가 지나갈 통로가 눌리지 않게 관리하는 곳입니다. 허리 아래쪽은 내가 지금은 안전하다고 판단하도록 돕는 신호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세 군데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장치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따뜻함, 호흡, 걷기,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회복입니다. 이것들은 돈이 많이 들지 않지만 꾸준히 하면 몸이 달라질 가능성을 만들어줍니다. 이쯤에서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남성 기능이 흔들릴 때 많은 분들이 혼자서 조용히 무너집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더 지치고 더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성기능 저하가 단지 그 영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숨기지 마십시오. 파트너에게든 의사에게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해야 길이 열립니다. 말하지 않으면 긴장이 쌓이고 긴장은 스위치를 끕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는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시작되거나 빠르게 악화되는 경우, 운동 시 흉부 불편감이나 숨참이 동반되는 경우, 다리 통증이나 저림이 심해지는 경우, 당뇨나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수면 무호흡이 의심되는 경우, 복용 약물 변화 이후 증상이 뚜렷해진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생활 루틴을 넘어 의학적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혈관 상태를 점검해야 하고 어떤 분은 호르몬이나 전립선, 수면 문제를 함께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루틴은 방향을 잡아주지만 진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의 원칙을 한 문장으로 줄여드리겠습니다. 크게 하지 말고 자주 하십시오. 강하게 하지 말고 오래 하십시오. 결과를 쫓지 말고 조건을 만드십시오. 이 세 문장이 이 방송의 결론입니다. 아침에 몸이 무겁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날이 있더라도 나는 끝났다라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날의 조건이 그랬을 뿐입니다. 조건을 회복하면 몸은 다시 반응할 여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대단한 비법이 아니라 따뜻함과 호흡, 걷기와 수면, 그리고 긴장을 내려놓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청이 많으신 주제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남성 활력과 함께 자주 묶여서 이야기되는 전립선 건강, 야간뇨, 수면 중 각성의 원인, 그리고 식사와 수분 섭취의 타이밍 같은 것들을 과장 없이 원칙 중심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루틴을 적용해 보시고 본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혹은 어떤 지점이 가장 어려웠는지 느낀 점을 남겨주십시오. 그 경험들이 모이면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